오왕스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전 강의에서 존경할 만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할 만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유일한 박사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살아계신 분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제일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언급이 되는 분 중에 이국종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누구냐면은 의사 선생님인데, 요즘 인기 있는 중증 외상센터 맞나요? 예, 이제 센터에서 정말로 활약을 할 만한 그런 우리나라의 정말 첫손에 꼽히는 그런 외과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정말 영웅적이고 헌신적인 그러한 일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을 정말 존경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께서 정말 안타깝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문과가 다 해먹는다. 너희들 한국 떠나라. 이제 의사 후배들한테 한 말이죠. 이제 앞뒤 맥락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일은 이과생이 다 하는데 뭔가 가져가는 건 문과생이 다 가져가. 근데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총수라든지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라든지 이과 출신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부자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확실히 문과가 많아요. 그런데 문과는 왜 일은 이과가 하고 가져가는 건 문과가 가져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제 인문학의 지식입니다. 이 인문학이라는 게 정말 이제 다양한 범위가 있지만 사람들이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협력이 돼야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협력을 하고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이제 결정을 하는 이제 과정들을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과생들이 인문학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이과생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과생 출신이어가지고 사실 그런 약간의 질투 아닌 질투, 분노 아닌 분노. 물론 이제 일반 취업 시장에서는 문성합니다. 문과를 나오면은 취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에 이제 최상의 리더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 인문학 지식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문학 지식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일 텐데요. 그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이제 책을 오늘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 강의에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 자기관리론을 쓰신 데일 카네기라는 분께서 가장 역작으로 쓰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역작으로 생각하시는 책이 인간관계론입니다. 그래서 자기관리론은 몰라도 인간관계론을 아는 사람들은 많고 인간관계론을 이제 꼭 읽어라. 명저니까 꼭 읽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너가 인간이야? 인간관계론 꼭 읽어.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인간관계론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인간관계론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과 무언가를 할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얻는 확률을 높이는 지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저자는 책에서 이제 사람을 잘 사귀고 이제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런 이제 부제를 달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지 이 책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혜들을 많이 전달을 하는데요.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생생하고 또 굉장히 실용적이어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은 굉장히 쉽게 이 지혜가 담겨지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1900년대에 뉴욕에 굉장히 무서운 범죄자가 하나 있었어요. 별명이 쌍권총 크롤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150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대치를 하면서 결국에는 체포가 되었는데
경찰청장이 그 당시에 이 크롤리는 정말 잔인하고 뉴욕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의 그런 범죄자였습니다. 어떠한 일화가 있냐면, 길에서 이제 차에서 이제 애인과 같이 있는데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는 경찰이 이제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품에서 신분증을 꺼내는 척하면서 총을 꺼내서 그 경찰을 쏴서 죽이는 그러한 일화가 많이 있는 굉장히 흉악범이었어요. 그런데 그 흉악범이 이제 그런 많은 비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제 전투 중에서 경찰과의 대치하면서 전투 중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은 선하다. 그리고 정말 많은 강력 흉악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에게 물어보면은 당신이 여기에 얼마나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난 잘못하지 않았다. 난 선한 사람인데 억울하다. 이렇게 대부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그리고 또 여기서 이 책에서 소개해주는 이야기 중에서 이 링컨 대통령이 있죠. 링컨 대통령은 이제 여러 가지 일화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남북전쟁까지 불사르면서 이제 미국 내 내전까지 불사르면서 이제 각오하면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노예제를 폐지시켰던 미국 역사상 손에 꼽히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인데, 그 링컨 대통령이 이 중요한 전투에 이제 딱 한순간에 이제 진격만 하면 될 때 이제 북군의 장군이 유리한 상황에서 출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감이 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의고 뭐고 지금 유리하니까 무조건 진군해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라고 굉장히 대통령이 강력하게 푸시를 했는데 이 현장에 있던 장군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가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는지 넌 좀 알아야 된다. 넌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편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편지를 보내지 않은 겁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이 미국 역사상 가장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링컨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것,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범죄자들도, 그리고 이제 링컨 대통령이 이제 질타하고 싶어 했었던 그 장군도 본인이 분명히 잘못이 있지만 그 잘못을 듣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들어한다. 제가 또 한때 왕년에 이 굉장히 군대에서 무서운 선임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는 스스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걸 듣는 후배들은 쉽지 않았던 거죠. 물론 이제 그러면은 항상 좋은 말만 해야 되냐, 그런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당신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걸 원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게 이 작가가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지혜로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지 남들이 말하는 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다면은 다른 사람의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양복점이 있는데 한 손님이 이 양복점에서 산 양복이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셔츠에 물이 배니까 환불을 하러 갔는데 그 이제 불만을 제기하러 간 거죠. 근데 이제 차 판매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는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다. 당신이 문제 아니냐. 이런 거 원래 그런 거다. 이런 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해라. 이런 반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화가 났는데, 점장이 와서 손님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손님의 이야기를 제가 듣겠습니다 하면서 이 손님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고 이거는 내가 당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을 했을 때 그 점장이 그 얘기를 잘 듣고 그 지점에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그 손님과 이제 협상을 하면서 손님의 마음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손님은 이 양복점에 단골 손님이 있다라고 하는 아주 이제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또 우리가 이 장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 곳에서 이러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잘 하지 않는 얘기지만 우리 가게가 이 동네에서 4년 동안 1등을 하는 가게잖아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는 저희 가게보다 매출이 높은 가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게에서 주문을 한 손님을 비판하지 말자 였습니다. 이 책에서 배운 지혜죠. 저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직원들에게 그리고 손님들에게 비판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잘 들어주는 것,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전략이었다라고 어딜 가서 말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논쟁을 피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이 책에서 자동차 딜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떤 회사에 자동차 딜러가 있는데, 뭐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뭐 유명한 뭐 BMW나 벤츠 이런 회사들한테 이제 BMW 딜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BMW 딜러가 어떤 고객을 찾아가가지고 BMW의 차를 팔려고 하는데, 그 손님이 벤츠를 사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의 생각이라면은 이 벤츠는 중국에서 만들었고 뭐 화재가 나고 지금 뭐 거품이고 차 성능 우리께 더 좋고 이런 말을 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화에서, 물론 이 일화에서는 이제 BMW 벤츠가 아니지만 좀 예를 든 거니까, 맞아요, 벤츠가 정말 좋은 차예요. 삼각별 참 멋있고, 또 손님 같은 경우에 이제 벤츠를 딱 끌고 나타나면은 여자들이 줄을 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 손님도 벤츠가 좋다고 하고, 여기서 딜러도 BMW 딜러가 벤츠가 좋다고 하니까 이 손님이 더 이상 자기 주장을 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BMW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 딜러가 어떤 이제 시기에 굉장히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우수 딜러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과 무언가를 할 때 그 사람과 논쟁을 해서 이겨도 사실은 이긴 게 아니다. 왜냐면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내 의견을 꺾고 설득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데일 카네기는 논쟁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책에서는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카네기가 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하자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이기적이고 또 자기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느낌을 받게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지금 계속 책 소개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채널 이름이 오왕스쿨이잖아요.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이제 리더십을 기르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에 이 책을 꼭 읽게 합니다. 오왕스쿨의 필독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과 또 이 강의를 직접 이제 듣고 계시는 우리 수강생들 모두 꼭 이 책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했죠? 너가 인간이야? 그럼 이 책 읽어. 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